자, 알고리즘 튜터링 3주차 강의 영상이고요. 저희 이번 시간에는 이제 문자열 탐색, 분할 정복, 알고리즘이라는 걸 다뤄볼 거예요. 말 그대로 문자열 탐색은 정말로 이제 문자열 탐색인데, 진짜 그 단어 그대로 그 긴 문자열이 주어져 있으면은 그 안에서 이제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짧은 문자열을 어떻게 빠르게 찾을 수 있을지 생각해 보는 알고리즘이고요. 분할 정복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를 쪼갠 문제들을 먼저 해결한 다음에 쪼개진 문제들의 해답을 합쳐서 전체 문제의 해답을 찾아내는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간단한 공지사항을 하자면은 저희 일단 투표 올려놨는데 심화 주제 있어요. 심화 주제 때 뭘 할지 아직 결정을 안 했는데 투표 올려놨으니까 투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료 조건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네 번의 과제 플러스 이제 한 번의 과제 해서 5번 중에서 4번을 해야지 수료가 되는 걸로 맨 처음에 공지를 했다가 이제 출석 체크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3번의 과제를 수행하거나 출석을 다 하지 못한 분들은 4번의 과제를 수행을 해야 수료를 할 수 있다고 1주차 때 공지를 했었는데, 이번에 녹화 강의로 대체하는 만큼 그냥 이제 무조건 3번의 과제로 통일을 할 예정이고요. 3번의 과제로 통일을 할 예정이지만 이제 그러면은 이제 3번의 과제로 줄여주는 대신에 과제 분량은 좀 늘어날 수 있어요. 2주차 강의에 생긴 문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뭐 여기에도 뭐 하나 더 추가될 수 있고요. 그 대신에 이제 뭐라고 할까? 이제 솔브를 하지 못해도, 그러니까 맞았습니다가 안 떠도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면은 제가 과제 제출로 인정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문자열 탐색부터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문자열 탐색은 이제 패턴을 찾아내는 알고리즘이 있고, 이제 트라이라는 자료 구조가 있어요. 자료 구조 수업 들으신 분들은 트라이 자료 구조를 접해본 적이 있겠지만, 일단은 트라이까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자열 매칭을 한다는 거는 비교를 하거나 이제 찾거나 하는 방법으로 문자열을 찾아낼 수 있고, 문자열 탐색 말고 문자열 자체에서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는 뭐 삽입, 삭제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브루트 포스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무차별적인 힘을 가지고 탐색을 하는 건데, 이제 최악의 시간 복잡도가 빅 O n 곱하기 m이에요. 이때 n은 전체 문자열, t라는 전체 문자열이 있을 때 그 길이를 n이라고 하고, p라는 문자열이 있을 때 그 길이를 m이라고 했을 때 우리 m짜리 비교를 n-m 플러스 1번 해야 되잖아요. m짜리 비교를 n-m 플러스 1번 비교를 하는데, 그래서 여기다가 빅 O를 씌워주면은 이제 최고차항만
남아서 NM이 됩니다. B고. 왜냐면은 우리 N이 M보다 대부분의 경우에 훨씬 크기 때문에 우리 여기 마이너스 m제곱은 무시해 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뭐 브루트 포스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뭐 설명할 게 없어요. 왜냐면은 그냥 여기 비교하고 그 다음에는 뭐 여기 비교하고 그 다음에 여기 비교하고 하는 아주 간단한 알고리즘이라서 이제 좀 보이어 무어 알고리즘 같은 살짝 발상적인 알고리즘부터 설명을 할 건데 일단은 이게 어떤 알고리즘이냐면은 예시를 통해서 먼저 볼게요. 우리 패턴 매칭 알고리즘이라는 문자열에서 리듬이라는 것을 찾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냐면은 뒤에서부터 그러니까 부분 문자열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문자열의 뒷부분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찾을 거예요. 뒷부분부터 하나하나 찾을 거라서 맨 처음에 우리 T하고 M을 비교를 했을 때 둘이 일치를 안 한다? 일치를 안 하는데 그 와중에 여기 T라는 게 우리가 찾고자 하는 문자열에 포함이 돼 있다 라고 하면은 그 T를 일치하지 않은 곳으로 옮겨줍니다. 그래서 T가 여기 있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 다시 여기부터 비교를 할 건데 우리 E 같은 경우에는 여기 5글자 안에 포함이 안 돼 있죠? 그러면은 여기 길이가 5니까 그냥 5칸을 오른쪽으로 밀어버립니다. 다시 A하고 M 비교를 했는데 우리 리듬 안에 A가 포함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이것도 5칸 밀어버리고 우리 N도 없으니까 5칸 밀어버리고 G도 없으니까 5칸 밀어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 M이랑 그 다음에 우리 H를 비교할 차례죠? H를 비교를 해서 일치하지 않았다는 걸 알았는데 그때 우리가 찾고자 하는 문자열 안에 H라는 친구가 있죠. 그래서 그 H랑 여기 있는 H의 위치랑 일치하게 이렇게 밀어줍니다. 여기서 한 칸 밀어주는 거고 그래서 다시 뒤에서부터 비교를 해서 M 일치하고 H 일치하고 T 일치하고 I 일치하고 R 일치해서 여기에서 이제 알고리즘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간 복잡도적으로 아주 이득인 게 우리 아까 같은 경우에는 시간 복잡도가 ONM이었는데 브루트 포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우리 보이어 무어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비교를 11번만 했죠. 그래서 ONM보다는 훨씬 효율적인 알고리즘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ON 플러스 S라고 표현을 해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몇 칸 밀지 미리 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서 우리가 일치하지 않은 문자열이 그러니까 일치하지 않았을 때 그때 비교한 게 T랑 비교를 한 거라면은 우리 몇 칸을 밀 건지 여기서는 2칸을 밀었는데 여기서는 어쩔 때는 5칸을 밀고 어쩔 때는 1칸을 밀고 하는 걸 우리가 미리 정해주면은 더 빠르게 알고리즘이 작동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라스트 오커런스 알고리즘이라고 할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 문자열 집합이 그러니까 전체 문자열 집합이 A, B, C, D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찾고자 하는 문자열 안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인덱스를 알파벳별로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새로운 배열을 하나 만들어서 A가 가장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거 0도 있고 2도 있지만
4에서 A가 가장 마지막으로 등장하니까 여기 4라는 배열을, 그러니까 배열에다가 4라는 거를 이렇게 넣어주는 거고, 그 다음에 B도 1에서도 등장하고 5에서도 등장하지만 배열에는 5를 넣어주고 C에다가는 3을 넣어주고, 이제 등장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마이너스 1을 넣기로 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을 코드로 짜면은 이렇게 되고, 코드로 짜면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보이어 무어 알고리즘을 사용하기 위해서 L이라는 배열에다가 라스트 오커런스 배열을 할당을 해주면은 좀 더 빠르게 갈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알고리즘이 작동하는 방식은 이런데, 아까 설명했던 예시와 같은데, 이제 작동하는 방식을 좀 더 이제 수식적으로 생각해 보고 싶으면은 이 케이스 1하고 2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시를 또 하나 보면은, 우리 이런 문자열에서 A, B, A, C, A, B라는 걸 찾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아까 했던 거랑 다시 비교를 해볼게요. 우리 일단은 A, B, A, C, A, B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알파벳이 A는 4, 그러니까 인덱스가 A는 4, B는 5, C는 3, 그리고 문자열에 D도 있으니까 D에 대해서도 할당을 해주고, 그 다음에는 우리 여기부터 뒤에부터 비교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맨 처음에 A하고 B하고 안 맞았어요. A하고 B하고 일치가 안 됐으니까 몇 칸 옮길지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 그러면은 여기 A가 있죠? 근데 여기도 A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A가 있네요. 이때 어떻게 옮길지를, 뭐 여기도 A가 있고 여기도 A가 있는데 이때 어떻게 옮길지를 우리가 아까 라스트 오커런스 배열 만들어준 걸로 결정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 A가 있으니까 가장 마지막에 등장한 A를 이제 비교에 실패한, 그러니까 이 매칭에 실패한 A의 위치와 맞춰져서 여기 A로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알고리즘 수도 코드 보면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계산을 해보자면은 우리가 앞으로 비교해야 될 게 5칸 남았고, A는 4, 배열에서 A는 4라는 값을 갖고 있으니까 5 빼기 4 하면 1이죠? 그래서 한 칸 옮겨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오른쪽에서부터 비교를 해 나간다고 했는데, B 맞았고 A 맞았고 C는 틀렸죠? C는 틀렸는데 우리 그러면은 비교를 실패한 친구가 뭐 A예요. A인데, 그러면은 여기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A랑 여기에 있는 A랑 맞춰주면은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앞으로 비교해야 될 게 3칸 남았는데 A는 4짜리라서 3 빼기 4를 해주면은 이제 절대값 씌우면은 한 칸 옮겨야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한 칸 옮겨진 모습을 볼 수 있고, 근데 여기 위에서 수도 코드를 보면은 뭐 절대값으로 옮긴다 라는 표현은 안 하고 그냥 이만큼 옮긴다라고 해놨는데, 뭐 코드로 짜면은 이렇게 쓰는 게 더 편하고, 우리가 알고리즘이 작동하는 방식을 손으로 써서 표현을 하면은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 헷갈리지 말라고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B하고 D를 비교를 했는데, 우리 애초에 우리가
일치시키고자 하는 문자열 안에 D라는 친구는 없죠? 이때는 6칸을 다 밀어버립니다. 왜 6칸이냐면은 우리가 앞으로 비교해야 될 게 5개가 남았는데 D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1을 가지고 있으니까 6칸을 옮겨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A랑 여기 있는 B랑 비교를 했는데 틀렸어요. 틀렸고 그러면 우리가 가장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A를 여기에 이렇게 맞춰줘야 되는데 우리가 앞으로 비교해야 될 게 5개 남았고 A는 4를 가지고 있으니까 5 빼기 4 하면은 한 칸 오른쪽으로 옮겨주고 다시 여기서부터 B 맞았고 A 맞았고 C 맞았고 A 맞았고 B 맞았고 A 맞아서 여기에서 이제 알고리즘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예시를 봤는데 첫 번째 예시는 그냥 이제 이런 알고리즘이 있다 라고 보여준 거고 여기 지금 설명한 두 번째 예시는 작동 방식까지 살짝 넣어서 설명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런 걸 보이어 무어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뭐냐면은 우리 이렇게 생긴 문자열 안에서 이렇게 생긴 문자열을 찾는다고 했을 때 우리 알고리즘이 뒤에서부터 비교를 시작하는 만큼 맨 앞에서만 계속 지속적으로 매칭에 실패하게 된다면은 이때 최악의 경우가 생기겠죠? 최악의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실생활에 실제 발생하는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자열을 이렇게 생긴 문자열이 발생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래도 보이어 무어 알고리즘이 훨씬 빠르다. 브루트포스보다 훨씬 빠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보이어 무어 알고리즘이었고요. 이제 문자열 매칭 알고리즘으로 또 하나가 있는데 KMP 알고리즘이라고 있어요. KMP는 뭐 이거 셋 다 사람 이름인가요? 셋 다 사람 이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앞 글자만 따서 KMP 알고리즘이라는 걸 만들어 줬고요. 보이어 무어 알고리즘이랑 다르게 KMP 알고리즘은 앞에서부터 비교를 해 나가는 거를 우리가 목표로 삼습니다. 목표로 삼는데 앞에서부터 비교하는 대신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불필요한 비교를 최대한 줄일 수 있을까 해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 A, B가 있고 우리가 여기에서 틀렸지만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봐서 여기서 틀렸지만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 문자열을 오른쪽으로 시프트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문자열을 매칭시키는 게 KMP 알고리즘의 이제 탄생 배경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쉬프트를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실패 함수라는 걸 우리가 정의를 할 거예요. 실패 함수라는 걸 우리가 정의를 해서 우리가 만들어 줄 건데 자, 실패 함수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은 우리 A, B, A, A, B, A 라는 부분 문자열을 우리가 매칭시키고 싶다 했을 때 음, 이제 우리가 대칭성을 볼 거예요. 그러니까 대칭을 볼 건데 어떤 대칭이냐면은 우리가 맨 처음에는 A까지만 봐줘요. A까지만 봤을 때는 대칭성이랄 게 없죠. 한 글자니까. 그래서 실패 함수에는 0을 넣어주고 A, B에도 대칭성이란 게 없죠. 그래서 0을 넣어주는데 이제 A, B, A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칭을 어디서 볼 거냐면은 맨 앞에서 시작하는 거하고 맨 뒤에서 시작하는 거하고 얼마나 일치하냐
이걸 볼 거예요. 근데 화살표 방향을 정확하게 해보면은 이렇게 하고 뒤에서부터 이렇게 가는 게 몇 글자가 일치하냐라는 걸 볼 건데 뭐 직접 말로 설명하는 게 더 이해가 잘 가겠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는 A, 뒤에서도 A가 있으니까 실패 함수 배열에 1이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A, B, A까지 봤을 때 여기 있는 A하고 여기 있는 A까지 그러니까 이만큼하고 이만큼이 똑같으니까 1이 들어가게 된 거고 그 다음에는 A, B, A, B까지 있어서 우리 이번에는 앞에 두 글자하고 뒤에 두 글자 이렇게 일치하죠? 그래서 2가 들어가게 된 거고 ABA까지 다 봤을 때는 앞에 세 글자, 뒤에 세 글자가 일치하기 때문에 실패 함수 배열에 3이 들어가게 된 거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failure function이라는 거를 정의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failure function을 통해서 이제 실패 함수 배열을 만들어 주면은 우리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짜서 이제 백준 문제 같은 거 보면은 KMP 알고리즘 쓰는 문제가 이제 플래티넘부터 시작이거든요. 플래티넘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코드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문자열 알고리즘 중에서는 고급 알고리즘이라서 티어가 높게 책정이 된 거지. 그냥 여기 있는 수도 코드 그대로 파이썬이나 뭐 C++이나 그런 걸로 옮겨서 그대로 제출하기만 해도 플래티넘 문제를 그냥 맞출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시를 통해서 보면은 우리 이번에는 A, B, A, C, A, B라는 거를 맞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실패 함수 먼저 만들어 보면은 A까지는 0, A, B까지 0인데 A, B, A는 이렇게 똑같으니까 1. 그 다음에 A, B, A, C는 우리 앞에서 시작하는 거하고 뒤에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하고 대칭성이 없으니까 0이고 A, B, A, C, A는 이만큼 똑같고 이만큼 똑같으니까 1이고 A, B, A, C, A, B는 우리 이만큼 똑같고 이만큼 똑같으니까 두 칸 똑같은 거죠. 그래서 실패 함수 배열에 2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번엔 앞에서부터 비교를 할 건데 A 똑같고 B 똑같고 A 똑같고 C 똑같고 A 똑같고 B가 달라요. 우리 여섯 번째에서 다르니까 그러니까 5번 인덱스에서 다른 거죠. 그래서 5번 인덱스에서 다른데 실패 함수 배열의 값이 2예요. 그러면은 우리 문자열 전체 길이가 6이고 실패 함수 배열의 값이 2니까 6 빼기 2를 해서 4칸을 이렇게 밀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 이렇게 A가 똑같다라고 비교를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중복되는 비교는 최대한 하지 말자로 결정을 했으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비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틀린 곳부터 비교를 할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틀린 곳부터 비교를 했더니 A랑 B랑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한 칸을 밀어주는 거예요. 여기서는 왜 한 칸이냐? 수도 코드를 보면은 이제 어 여기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수도 코드를 보면은 우리가 실패 함수 배열의 값이 0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한 칸을 밀어주기로 한 거예요. 수도 코드에서 어디 부분일까요? 음,
근데 지금 제가 눈으로 봤을 때는 정확히 어디 부분인지는 제가 녹화를 하고 있다 보니까 눈에 잘 들어오진 않는데 코드를 보면서 이해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틀렸을 땐 한 칸을 밀기로 한 거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A, 여기서 틀렸으니까 A에서 봐주고, B 봐주고, A 봐주고, C 봐주고, 여기서 틀렸어요. 여기서 틀렸으니까 우리 이번에는 여기서 틀린 거죠? 여기서 틀린 거니까 실패 함수의 값이 1이에요. 실패 함수의 값이 1인데 우리가 5칸을 봐줬으니까 5 빼기 1, 여기서 1 해서서 4칸을 이렇게 밀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틀린 부분에서 비교를 시작하는데 바로 틀렸으니까 한 칸을 밀어주고 우리 그 다음에는 AB, AC, AB, AB, AC, AB가 일치를 해서 19번 비교를 해서 문자열 매칭이 된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백준 같은 사이트에서 KMP를 풀 때는 바로 그냥 일치하지 않으면은 한 칸을 밀어준다 라는 특수 케이스를 지정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마 제가 설명한 거 안에서 왜 한 칸을 제가 설명했던 거 안에서 여기서 왜 한 칸 밀고 여기서 왜 한 칸 미냐 라고 만약에 질문을 하신다면은 저는 아마 이렇게 대답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 게 우리가 첫 번째에서 매칭을 실패했고 그러니까 한 개까지만 비교를 해서 매칭을 실패했는데 그때 실패함수 배열의 값이 0이니까 1 빼기 0에서 한 칸을 밀어줬다 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여기 코드랑 비교를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저도 맨 처음에 KMP 알고리즘을 공부를 한 다음에 실제로 문제 풀어볼 때는 이거 그대로 넣었었는데 이제 플래티넘 5부터 KMP 알고리즘이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KMP 알고리즘이 필요한 문제 중에서 플레 한 5, 4까지 문제들은 다 커버가 되는데 이제 좀 더 높은 티어의 문제로 가면은 KMP 알고리즘을 그냥 정직하게 적용해서는 시간 초과가 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래갖고 제가 설명을 하다가 살짝 제가 실제 문제 풀 때 경우랑 알고리즘의 작동 방식이랑 헷갈렸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밀어주는 거는 여기 실패 함수와 지금까지 몇 칸 비교했냐 해서 지금까지 비교한 칸 수에서 실패 함수의 값을 빼서 결정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통일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우리 패턴 매칭 알고리즘 다음에 이제 트라이라는 자료 구조를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트라이라고 할 거예요. 보면은 트리랑 비슷하게 생겼죠? 트리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트라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이름이 살짝 이제 연관성이 있죠? 음, 트라이라는 자료 구조가 왜 트라이인지는 네, 궁금해 본 적 없긴 한데 네, 이름의 유래가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원래 트라이 자체도 트리라고 불렀대요. 트리처럼 생겼으니까 원래 이런 자료 구조 자체도 트리의 일종이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트리로 불렀는데 네, 원래는 트리로 불렀는데
그러면 우리가 진짜 우리가 이제 자료구조 시간에 배우는 막 바이너리 트리, 바이너리 서치 트리 이런 이제 이런 원론적인 트리와 좀 혼동될 수 있지 않나 해서 트라이로 바꿔서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게 뭐 있었는데 뭐 정확한 건 모르겠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작동 방식이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우리 뭐 멀티웨이 트라이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자료구조 시간에 보면은 막 멀티웨이 서치 트리, 비트리 이런 거 배우는데 그거를 배워야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서 이 페이지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작동되는지만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맨 처음에 0, 1, 2, 3, 4, 5, 6, 7, 8이라는 거를 가지고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그냥 이게 트라이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 다음에 0, 1, 5, 2, 3, 4, 5, 6, 7 이란 걸 넣을 건데 그러면은 우리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트라이를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사용할 거냐? 우리 여기 0 똑같고 1 똑같은데 세 번째 자리에서 불일치되는 게 생겼죠? 그래서 세 번째 자리에서 어떤 거는 2고 어떤 거는 5라서 세 번째 자리가 2인 거를 이제 이렇게 링크드 리스트나 아니면은 뭐 어떠한 구현 기법을 통해서 연결해주고 세 번째 자리가 5니까 이것도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계속 예시를 보면은 우리 그 다음에 0, 1, 5, 2, 3, 1, 6, 7, 1 이라는 거를 넣는다고 했을 때는 이제 0, 1, 5, 2, 3까지는 똑같으니까 이쪽에서 확장을 시키는 게 효율적이겠죠? 이쪽으로 확장을 시키면은 비효율적이죠. 왜냐면은 여기에서는 01까지만 일치하는데 오른쪽에서는 01호 23까지나 일치하니까 우리 오른쪽 거를 확장시키는 방법을 사용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은 02로 3, 4, 5, 6, 7이 원래 있었는데 우리 다섯 번째 자리까지는 똑같고 여섯 번째 자리가 다른 거죠. 여섯 번째 자리가 다른 거니까 여섯 번째 자리에서 여섯 번째 자리가 1인 거를 이렇게 이어주고 여섯 번째 자리가 4인 거를 이렇게 이어준 거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07986421 뭐 이런 친구를 넣는다고 했을 때 여기서는 0까지만 똑같고 7부터 다르죠? 7부터 달라서 이번에는 트라이를 위쪽으로 확장시켜서 두 번째 자리에서 1인 친구들을 여기에 다 이어줘요. 1, 1이죠? 두 번째 자리에서 1인 친구들을 다 이어주고 두 번째 자리가 7인 친구를 이렇게 이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뭔가 또 인서트를 할 건데 여기서 잘랐어요. 여기서 확장을 시킨대요. 그러면은 대충 012 머시기로 시작하는 친구가 새롭게 들어왔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봤더니 012, 3, 4, 5, 6, 18이라는 친구가 들어온대요. 18.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는 012, 3, 4, 5, 6, 18이면은 여덟 번째 자리에서 012, 3, 4, 5, 6, 7, 8과 달라지는 거니까 여덟 번째 자리에서 1인 친구를 여기 연결해주고 7인 친구를 여기에 연결해줬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011, 9, 1, 7, 3, 5, 2 이번에는 이쪽 부분부터 다른 거죠. 그래서 원래 2, 5가 있었는데 1도 이제 고려를 해줘서 여기 세 번째 자리에서 다른 거니까 세 번째 자리에서 1도 고려를 해줘서
이렇게 트라이를 확장해 준 거를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냐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숫자들 중에서 6개 숫자들 중에서 015231671 이라는 친구는 어떤 친구냐?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의 특징으로 설명을 해 보면은 두 번째 자리가 1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두 번째 자리가 1이고 세 번째 자리가 5고 여섯 번째 자리가 1인 숫자 중에 하나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삽입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삽입하는 걸 알고 나면은 삭제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잘라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 011-917-352를 삭제할 거니까 우리 여기서 끊어주고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 있는 1을 고려할 필요가 없어지죠. 그래서 여기 1이 없어진 거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012345678을 삭제를 하면은 여기를 끊어주고 우리 그러면은 7을 고려할 필요가 없어지죠. 7을 고려할 필요가 없어지는데 그러면은 우리 8번째 자리에서 비교를 하는 게 하나밖에 없으면은 8번째 자리에서 쪼개는 게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8번째 자리에서 비교를 하는 게 더 이상 의미가 없기 때문에 012345618을 여기에 붙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떠한 이제 어떠한 특정 몇 번째 자릿수에서 뻗어나가는 링크의 개수가 한 개밖에 안 남았다 하면은 그거를 우리가 위에다가 붙여주는 거예요. 삭제를 하고 나서 위에다 붙여주고 그래서 우리가 015231671을 삭제를 하면은 여기 잘라줬는데 그럼 6번째 자리에서 비교를 하는 게 의미가 없어지니까 하나밖에 안 남으니까 이것도 이제 위쪽에 붙어버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남은 게 위쪽에 붙은 거죠. 세 번째 자리가 5니까 이 친구도.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네, 삭제를 거쳐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자릿수가 일정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자릿수가 우리가 지금까지 9자리인 것까지만 봤는데 만약에 4자리 숫자가 들어와 버린다. 뭐 엄밀하게 말하면 3자리 숫자지만 그러니까 문자열의 길이가 4인 숫자가 들어와 버린다 라고 하면은 우리 스페셜한 엔드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보통 샵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 012345678이랑 0123이랑 네 번째 자리까지 똑같고 다섯 번째 자리에서 변화가 생기는데 0123의 다섯 번째 자리가 이제 샵이라 치고 이렇게 뻗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섯 번째 자리가 원래는 없지만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 눈에는 없지만 우리가 이제 스페셜 엔드 오브 키라는 거를 만들어줬죠 아까. 그래서 그걸 샵이라고 해서 다섯 번째 자리에서 이렇게 뻗어 나간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네 그래서 이제 다른 서치 트리는 O 로그 n의 이제 시간 복잡도를 가진다고 해요. 그래서 밑은 이제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생긴 트리를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죠. 이제 자료구조 시간에 바이너리 트리라고 배우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n이 7이죠. 노드가 7개인데 그러면 로그 2n은
대충 뭐 3이랑 비슷하죠? 그래서 여기서 뭐 서치를 하려면은 여기서 막 얘를 찾고 싶다 하면은 하나, 둘, 셋 해서 뭐 시간 복잡도가 3이다. 대충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데 우리 트라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삽입하거나 삭제하거나 탐색하고자 하는 키에서 키 중에서 가장 긴 키의 길이에 의존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트라이 자료 구조는 어떤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냐? 우리 S가 N보다 훨씬 작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삽입하고자 하는 거는 많은데 자릿수는 적으면은 자릿수가 작으면은 우리가 트라이라는 자료 구조를 써볼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문자열 매칭 알고리즘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에는 분할 정복 알고리즘을 한번 볼게요. 네, 계속해서 진행을 해볼게요. 네, 분할 정복 알고리즘인데 네, 핵심이 뭐냐면은 아까 시작할 때 말했던 것처럼 이제 잘라서 붙이는 거예요. 잘라서 붙이는 거고 그래서 이름이 분할 정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만약에 사이즈 n짜리 문제가 있으면은 이제 서브 프로블럼으로 나눠서 이거를 해결을 하고 이렇게 이 해답을 합치는 거예요. 네. 대부분의 경우에 뭐 두 개로 나누긴 하지만 뭐 세 개로 쪼갤 수 있고 네 개로 쪼갤 수 있고 뭐 그렇긴 한데 일단은 이게 분할 정복 알고리즘이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시간 복잡도를 이렇게 측정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시간 복잡도 보면은 뭐 우리 A하고 B하고 D가 있죠. A하고 B하고 D가 있는데 여기서 A하고 B하고 D가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B개로 쪼갰을 때 우리가 사이즈 n인 문제를 B분의 n 그러니까 B개로 쪼갰을 때 그리고 B개 중에서 A개를 해결을 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B개 중에서 A개를 해결해야 할 때 우리가 시간 복잡도를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고 여기서 D는 네, 여기서 우리가 B개를 쪼개서 그 중에서 A개를 풀어야 한다. 그러고 나머지 시간이 빅세타 n의 d제곱이라고 할 때 그때 d가 여기에 있는 d인 거예요. 근데 그래서 계산을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A0부터 A의 n-1까지 이런 이 수열을 우리가 왼쪽 반, 오른쪽 반 이런 식으로 계속 쪼개서 문제를 푸는 방법을 채택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A가 2고 B가 2죠. 왜냐면은 우리가 문제를 두 개로 쪼개서 우리가 두 개의 문제를 다 풀어야 하기 때문에 A가 2고 B가 2인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나머지 덧셈 연산을 하는 데에는 상수 시간이 걸리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FN이
빅세타 1인 거죠. 그래서 D는 0이라서 우리 A가 2고 B가 2고 D가 0이면은 여기 있는 케이스니까 빅세타 n 로그 2의 2제곱 해서 우리 길이가 n인 수열을 분할 정복 알고리즘을 통해서 합을 구할 때 빅세타 n이 걸린다 라는 거고요. 그러면은 우리 a가 1일 때는 좀 특수한 경우인데 우리가 문제를 비기로 쪼개서 그 중에서 한 개만 풀어도 해답이 나올 때는 우리가 특별하게 디크리즈 바이어 컨스턴트 팩터 알고리즘이라고 뭐 부르는데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A가 1일 때는 특수한 경우다 라는 것까지만 알아두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 뭐 이런 것들을 오늘 볼 건데 빠르게 보고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 우리 머지소트 첫 번째 시간에 했었고 머지소트도 분할 정복 알고리즘이다 라고 알아주면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문제를 쪼개서 조그만 친구들끼리 정렬을 하고 이렇게 문제를 쪼개서 쭉쭉쭉 쪼개서 조그만 친구들끼리 정렬을 해서 합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머지소트도 이제 분할 정복 알고리즘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머지를 하는 데에는 n-1이 걸리고 머지를 하는데 n-1이 걸리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 숫자가 8개죠? 숫자가 8개인데 머지를 하는 데에는 우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 머지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7개죠? 동그라미가 7개니까 머지를 하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 아까 위에서 FN이 빅세타 n의 1제곱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D가 1인 거고 위에서 보면은 우리 문제를 두 갈래로 쪼개서 두 개의 문제를 모두 풀어줘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A가 2고 B가 2라서 위로 올라가 볼게요. A가 2고 B가 2고 D가 1이니까 A가 2고 B가 2고 D가 1이니까 빅세타 n d 로그 n 해서 우리 머지소트는 n 로그 n이 걸린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우리 n 로그 n 걸린다고 첫 번째 시간에 봤었죠? 그리고 퀵소트도 분할 정복 알고리즘인데 퀵소트도 우리가 n 로그 n이에요. 퀵소트도 n 로그 n인데 우리 최악의 경우에는 n제곱이라고 그때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퀵소트는 뭐 이러한 방법으로 피봇을 정하는 게 중요하다 했죠?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어느 정도 개선을 할 수 있다 라는 것도 저번에 얘기했었고 아무튼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거는 퀵소트도 분할 정복이다 라는 것만 알면 돼요. 작동 방식 자체는 저번에 설명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우리 이진 트리, 바이너리 트리도 분할 정복에 포함될 수 있죠. 이제 이 부분은 자료 구조 시간에 바이너리 트리를 배우신 분들은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은 뭐 이 부분은 넘어가든지 아니면은 뭐 바이너리 트리를 공부를 한 다음에 이 부분부터 다시 듣든지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바이너리 트리에서 생각할 수 있는 문제들은 대부분 분할 정복으로 풀린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예를 들어서 바이너리 트리의 높이를 구한다 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왼쪽 트리
높이를 구하고 오른쪽 트리의 높이를 구한 거에다가 1을 더해주는 거를 재귀적으로 재귀적으로 수행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분할 정복 알고리즘은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재귀 함수, 이거 헤이트라는 함수 안에서 헤이트를 호출하는 거죠. 그래서 분할 정복 알고리즘은 리커시브하게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뭐 순회를 할 때도 이제 분할 정복 알고리즘으로 풀 수 있겠지만 이제 바이너리 트리의 모든 문제가 이제 순회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꼭. 그래갖고 이럴 때는 분할 정복 알고리즘 말고 우리 베리어블 사이즈 디크리즈 방법이라는 게 있는데 뭐 이거는 이번 알고리즘 튜터링에서 다루진 않을 거지만 네, 다루진 않을 거지만 디바이드 컨커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풀 수 없는 문제도 바이너리 트리 안에 있지만 우리가 지금 이번 시간에 알고자 하는 최종 목표는 바이너리 트리에 디바이드 컨커가 쓸 수 있구나 라는 것까지만 알면 되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에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동 방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료 구조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깊게 다루진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큰 수의 곱셈에도 분할 정복 알고리즘이 사용될 수 있어요. 우리가 원래 같은 경우에는 펜앤펜슬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n제곱짜리 시간 복잡도를 가지는 알고리즘이에요. 펜앤펜슬 알고리즘. 뭐 근데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사실 펜앤펜슬 알고리즘이 우리 1, 2, 3 곱하기 4, 5, 6 한다고 하면은 우리 n이 3인 거죠. 세 자릿수인데 그럼 곱셈을 9번 해야 되죠. n제곱은 9죠. 곱셈을 9번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한 번 하고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한 번 하고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한 번 곱셈을 해서 우리 이게 페네펜슬 알고리즘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3, 6, 18하고 2, 6, 12하고 이렇게 그냥 쓰는 게 페넨펜슬 알고리즘인 거고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더하는 거. 그런데 우리가 곱셈을 n제곱이 아니라 더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곱셈을 하면은 네, 봅시다. 이런 식으로 곱셈을 하는 건데 예시를 봐도 무슨 말인지 보기 좀 어렵지만 아이디어 자체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곱셈 공식에서 나온 거죠. 23 곱하기 14는 23 곱하기 14인데 이거 우리 곱셈 공식 우리 이거죠.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ax 플러스 b 곱하기 cx 플러스 d는 뭐 acx 제곱 더하기 ad 플러스 bcx 더하기 bd 우리 이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우리 한 번의 곱셈만으로 해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남겨두고 다시 2번 이상의 곱셈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2번 이상의 곱셈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또 다른 계산 방식을 이용해서 근데 그 다른 방식은 우리 이렇게 공식으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큰 수의 곱셈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어렵죠? 그래서 일반화된 공식으로 보면은 우리 이게 왜 분할 정복 알고리즘인지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작동 방식은 정확하게 몰라도 되는데 이게 왜 분할 정복 알고리즘이냐? 라고 했을 때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왜냐면은 우리 n 자릿수의 곱셈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 그러면은 n 자릿수의 크기는 뭐 어떤 숫자 곱하기 10의 n제곱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쪼개서 곱셈 공식을 적용을 해주면은 우리 아까 봤던 이렇게 3개짜리 블럭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이 부분은 해결을 해주고 가운데 부분은 이런 공식을 통해서 계산을 해준다. 그러면은 우리 만약에 10의 n제곱짜리를 계산을 해서 10의 n제곱을 10의 2분의 n제곱으로 쪼개서 2번 계산하는 걸로 해결을 했는데 만약에 여기서 또 쪼갤 수 있다. 또 쪼갤 수 있으면은 이거를 또 10에서 뭐 4분의 n승으로 쪼개고 뭐 또 쪼개고 해서 다 쪼갠 다음에 우리가 계산 결과를 다 더하면은 최종적인 정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큰 수의 곱셈도 분할 정복 알고리즘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복잡도는 이제 좀 못생겼죠? 시간 복잡도는 n의 로그 2의 3인데 왜냐면은 우리가 문제를 2개로 쪼개서 3개의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2개로 쪼개는데 3개의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n제곱짜리를 2분 n제곱 2개로 쪼갰는데 곱셈 자체는 3번을 해야 되는 거니까 2개의 문제로 쪼개서 3개의 문제를 푸는 그런 구조가 된 거예요. 그리고 곱셈 연산 자체는 네, 상수 시간이 걸리니까 시간 복잡도가 이렇게 계산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300짜리 정도 되는 정수끼리 곱셈을 할 때는 2배 빠르대요. 뭐야? 2배 빠른데 우리가 300짜리 연산을 우리 이제 업데이터 여러분들은 이제 데이터 과학을 하는 입장에서 300짜리 연산하는 거를 잘 볼 수는 없겠지만 우리 이제 현대 암호학에서는 300짜리 연산이 종종 쓰인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우리 이제 암호학에서 이제 어떠한 우리가 암호화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것을 암호화할 때 가장 뭐 가장은 아니지만 이제 정서론적으로 크게 효율적인 방법이 그 암호를 쪼개서 이제 소수에다가 대응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어떻게 설명을 해볼까요? 우리 만약에 뭐 B, C, A, D를 암호화하고 싶어요. 암호화하고 싶은데 우리 B를 2에다 대응시키고 C를 3에다 대응시키고 A를 5에다 대응시키고 D를 7에다 대응시킨 다음에 뭐 2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7을 해버리면은 여기서 한 숫자 하나가 나올 거고 뭐죠? 210이 나오나요? 그래서 우리가 BCAD라는 숫자를 215로 암호화할 수 있어요. 뭐 이런 방법이 있는데 뭐 자세한 거는 저도 잘 모르겠고 그런데 이 암호의 길이가 길어지면은
우리가 소수는 이제 무한하게 커지는데 암호의 길이도 길어지면은 우리가 큰 수의 곱셈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뭐 이런 데에서 쓰이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다음에 우리 행렬 곱셈. 네, 행렬 곱셈도 분할 정복 알고리즘으로 풀 수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원래 같은 경우에는 행렬 곱셈을 할 때 뭐 이렇게 하죠. 뭐 이렇게 해서 여기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여기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여기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여기 들어가고 이렇게 행렬 곱셈을 하는 거를 우리가 배웠는데 그럼 우리가 이거를 공식화 시킬 수 있어요. 공식화해서 우리가 이제 곱셈 연산보다는 덧셈 연산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코스트가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 곱셈도 시간 복잡도가 1이고 덧셈도 시간 복잡도가 1이지만 그러니까 둘 다 상수 시간이 걸리지만 그래도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덧셈이 많은 것보다는 곱셈이 많은 게 좀 더 계산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브루트 포스하게 행렬 곱셈을 했을 때는 8번의 곱셈과 4번의 덧셈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덧셈 뺄셈 횟수를 늘리더라도 곱셈의 횟수를 줄이면은 좀 더 프로그램이 가벼워지지 않을까 해서 행렬 연산을 디바이드 컨커 방식으로 풀어본 게 이 스트라센스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인데 우리가 그러니까 위에서는 이제 2x2 행렬을 예시로 본 거고 우리가 이제 큰 매트릭스가 있을 때 매트릭스를 4개의 서브 매트릭스로 쪼개는 거예요. 4개의 그러니까 우리가 n by n 매트릭스를 2분의 n by 2분의 n by 매트릭스 4개로 쪼개서 4개로 쪼개고 뭐 그러면 또 우리가 디바이드 컨커니까 이제 리컬시브하게 문제를 풀면 여기서도 또 쪼갤 수 있고 뭐 그런 일이 발생하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바꿔서 우리가 표현을 해줄 수 있는 거고 시간 복잡도는 우리가 원래 브루트 포스하게 문제를 행렬 곱셈을 할 때는 우리가 시간 복잡도가 5의 n 세제곱이거든요. 5의 n 세제곱이 걸리는데 우리 이렇게 분할 정복 알고리즘으로 행렬 곱셈을 하면은 n의 2.8제곱 정도 걸린다 해서 조금은 더 개선된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문제를 2개로 쪼개서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크기를 반으로 줄여서 7개의 문제를 풀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크기를 이제 n by n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n이 2분의 n이 됐으니까 문제 크기는 반으로 줄었고 그런데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7개의 조그만 문제들을 풀어야 하니까 7이 붙어서 그리고 우리 곱셈 연산하는 데는 상수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7의 로그 2의 n제곱 해갖고 이거를 근사했을 때 이 정도 시간이 걸린다라는 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 이제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지수함수가 이제 이렇게 생겼잖아요. 너무 대충 그렸나? 지수함수가 뭐 이렇게 생겼잖아요, 대충.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n이 커지면 커질수록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지수가 얼마나 바뀌냐에 따라서 엄청난 값의 변화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n이 크면은 n 세제곱이랑 n의 2.807제곱이랑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스트라센스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알고리즘이 발견된 뒤에 행렬 곱셈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를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엄청나게 사람들이 노력을 하기 시작을 해서 뭐 현재는 n의 2.376제곱 네, 까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클로지스트 페어 프라블럼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이것도 분할 정복으로 풀 수 있어요. 클로지스트 페어 프라블럼이 뭐냐면은 어, 그림으로 볼게요. 우리 일단 여기 뭐 점선 그어져 있고 선 그어져 있는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림 자체만 보면은 말 그대로 클로지스트 페어 프라블럼이라는 거는 점 두 개 사이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그 쌍을 찾는 거죠. 말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브루트 포스하게 풀면은 우리 점 하나를 찍어서 얘랑도 비교해보고 얘랑도 비교해보고 얘랑도 비교해보고 얘랑도 비교해보고 하는 거를 반복을 해서 우리 점이 n개가 있을 때 쌍끼리 거리를 계속 비교를 하면은 n제곱의 시간만큼 걸리겠죠? 그런데 우리가 분할 정복 알고리즘을 통해서 n제곱보다 좀 더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찾아보는 걸 이제 생각을 해볼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우리 이제 문제를 계속 크기를 줄여 나가죠. 원래 n개로 시작을 했는데 일단은 문제 크기를 줄이다가 n이 2에서 3, 그러니까 n이 작아지면은 그때 브루트포스 알고리즘으로 풀어보고 그래서 문제를 쪼개는 동안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먼저 우리가 점을 x좌표에 대해서 정렬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y좌표에 대해서 정렬을 해주고 그러고 난 뒤에는 이제 크기 순으로 정렬된 점들에 대해서 왼쪽 반, 오른쪽 반을 나눠줄 거예요. 왼쪽 반, 오른쪽 반 나눠주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우리 이렇게 쪼갰을 때 왼쪽 반에서 크기가 가장 작은 얘 하고 오른쪽 반에서 크기가 가장 작은 얘를 클로지스트 페어의 후보로 찾아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걸려 있는 경우도 찾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왼쪽 반하고 오른쪽 반에 나눠져 있는 쪼개져 버린 클로지스트 페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D를 정의를 할 건데 우리가 왼쪽 반에서 가장 크기가 작은 친구와 오른쪽 반에서 크기가 가장 친구의 거리의 최소값을 그러니까 얘하고 얘 중에 거리가 더 작은 애를 D라고 두고 중심으로부터 왼쪽 D하고 오른쪽 D만큼은 우리가 직접 비교를 해줄 거예요. 직접 비교를 해줘서 이런 것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찾을 수 있게끔 위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설정을 한 다음에 이제 D가 가장 작은 거리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우리가 가운데를 쪼개서
그 주변에 ED만 볼 거다 해서 이렇게 클로지스트 페어 알고리즘을 분할 정복 알고리즘으로 풀면서 분할 정복으로 풀긴 풀되 예외적인 경우까지 같이 생각을 해주면 되는 그런 이제 이거 처음 생각해낸 사람은 되게 똑똑하겠죠 아무래도 지금 보면 신기한데 네, 이렇게 분할 정복 알고리즘을 풀 수 있다. 네, 아니죠 말을 잘못했네요. 분할 정복 알고리즘으로 클로지스트 페어 프로블럼을 풀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뭐 수도 코드는 이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두 개로 쪼개서 우리가 왼쪽 오른쪽으로 쪼개서 왼쪽 문제 풀어주고 오른쪽 문제 풀어주고 문제 크기를 반으로 줄여서 두 개의 문제를 풀면 되기 때문에 A가 2고 B가 2고 그 다음에 우리가 FN은 ON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쪼개서 그 쪼개진 거 안에서 또 우리가 비교를 하려면은 ON 또는 이제 뭐 세타 N만큼 시간이 걸리니까 D가 1로 해서 아까 위에서 봤던 마스터 띠어럼으로 계산을 해주면은 N로그 N 시간에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ON제곱에서 ON로그 N까지 줄였어요. 네, 분할 정복 알고리즘의 장점을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는 컨벡스 헐 프로블럼이라고 해갖고 저희 작년 1학기 때 이제 학문의 기초 퀴즈 대회 기출 문제 중에 하나죠.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컨벡스 헐 프로블럼을 브루트포스하게 푸는 게 이제 학문의 기초 퀴즈 대회에서 나왔고 구조체 문제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풀면 ON 세제곱이 걸린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컨벡스 헐이 뭐냐면은 컨벡스 헐이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이제 한국어로 해석하면은 볼록 껍질인데 우리가 이런 점이 주어졌을 때 가장 바깥에 있는 볼록 껍질을 어떻게 찾을 거냐라는 거고 브루트 포스하게 풀면은 ON 세제곱이 걸린대요. 왜냐면은 우리가 점 두 개를 각각 지정을 해요. 점 두 개를 지정을 해서 뭐 여기서 이쪽으로 가고 뭐 이쪽으로 비교를 해보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아마 기억하기로는 n-2 곱하기 nc 이만큼 비교를 해줘야 돼서 5n 세제곱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우리 뭐 컨벡스 프로블럼을 푸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분할 정복 알고리즘이 뭔지 아는 게 중요하니까 우리 이거를 분할 정복 알고리즘으로 풀어보려면은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기만 하면 돼요. 문제를 풀어보는 방법은 지금 당장엔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은 우리가 퀵헐이라는 알고리즘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네, 여기 그림을 같이 비교해보고 싶은데 좀 떨어져 있어갖고 네, 그냥 여기서 볼게요. 우리가 가장 왼쪽에 있는 점하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점하고 이어준 뒤에 밑에 그림이랑 비교를 해볼게요. 이어준 뒤에 가장 위에 있는 점이랑 가장 왼쪽에 있는 점이랑 이어주고 그림이랑 비교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가장 위에 있는 점이랑 가장 오른쪽에 있는 점이랑 어, 이어주면은 선을 잘 못 그리네요. 아무튼 이렇게 이어주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이 직선보다 위쪽에 있는 친구들만 이제 컨벡스 헐에 포함되는 점에
후보가 될 수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그은 직선에서 위쪽에 포함되는 점, 그리고 이렇게 그은 직선에서 위쪽에 포함되는 점만 콘벡스월의 후보가 될 수 있고, 그러면은 이 두 직선보다는 밑에 있으면서 이 직선보다는 위에 있는 친구들은 콘벡스월의 후보가 될 수 없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뭐 이것도 빼먹었네요. 알 수 있고, 후보를 이렇게 정한 다음에 이쪽 밑에 방향에 대해서도 똑같이 해주고 반복해서 우리가 블록 껍질을 만들어내는 게 컨벡스월 프로블럼 바이 디바이드 앤 컨커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분할 정복 알고리즘인지 아직까지 감이 잘 안 올 수도 있는데, 그냥 한마디로 다시 설명하면은 우리 반쪽에서 위쪽에 대해서 한번 보고 아래쪽에 한번 대해서 보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쪽에서 위에 대해서 보고 아래 대해서 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해나가는 거라서 디바이드 앤 컨커 알고리즘의 한 종류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우리가 퀵소트 알고리즘을 사용했을 때 최악의 경우가 5의 n제곱 또는 세타 n제곱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왼쪽에 있는 점, 가장 위에 있는 점, 가장 오른쪽에 있는 점이 뭔지 알려면은 일단 점의 좌표를 정렬을 한 채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렬을 해줘야 되고, 퀵소트를 했을 때는 최악의 경우에 n제곱이 걸린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점이 무작위로 주어졌을 때는 시간 복잡도가 n세제곱에서 n제곱으로 줄어들고, 그런데 우리가 어, 점의 좌표들을 미리 알고 있거나 아니면은 점이 정렬이 되는 채로 시작을 하게 된다면은 이제 5n제곱이 걸린다, 리니어한 시간이 걸린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컨벡스월 프로블럼이 뭔지는 알아보진 않았지만 이런 것도 디바이드 앤 컨커에 적용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알고리즘 하나하나를 설명하기에는 시간도 모자르고, 왜냐면은 지금 1시간 20분 정도 강의를 했는데 이 알고리즘이 뭔지부터 설명하기 시작하면은 강의 시간이 한 3시간, 4시간 되겠죠. 그래서 설명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디바이드 앤 컨커 알고리즘을 여기에만 꼭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딨죠? 디바이드 앤 컨커 알고리즘을 우리가 오늘 본 이그젠플에만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무궁무진한 문제에 적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디바이드 앤 컨커 알고리즘의 원리, 작동 원리와 작동 방식을 알고 있다면은 우리가 뭐 백준 같은 문제 풀 때나 코딩 테스트 볼 때, 아, 이거는 분할 정복 알고리즘으로 풀 수 있는 문제구나 하는 거를 문제를 읽고 바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그젠플에 대한 원론적인 거는 설명을 최대한 줄이고, 이런 이그젠플이 있을 때는 분할 정복이 이렇게 적용될 수 있구나 라는 거에 최대한 집중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디바이드 앤 컨커고, 그래서 과제로는 백준 1120번 하고 14425 이렇게 두 개 풀어서 제출은 저번과 똑같이 해주면 되고요. 아까 공지했던 것처럼 다음 시간에 심화 주제 뭐 할지 투표해 주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